오늘 영상은 불로소득을 높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여러분은 불로소득의 비중이 자신의 전체 소득의 어느 정도나 차지하세요? 저는 불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현재 벌금 전체 소득의 절반 정도는 불로소득이 있어요. 임대소득인데 건물에서 나는 월세가 저한테 불로소득이죠. 은행에는 예금은 없어요, 별로. 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불로소득은 거의 없고, 임대료 불로소득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반 노동으로 인한 소득 중에 그 소득을 투자해서, 노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투자해서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불로소득을 많이 계속 높이셔야 결국에는 전체 100% 불로소득 10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불로소득의 비중을 계속 끊임없이 높이셔야 돼요. 저도 처음부터 임대료에 대한 불로소득이 높았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은행 예적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불로소득만 있었죠. 하지만 그 이자만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현재 또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최근에 정기 예금 들어가니까 3년짜리에 1.6%를 주더라고요, 연. 돈을 어딘가 투자할 곳이 없거나 지출에 대한 큰 항목이 없다면 은행에 적금을 하는 것은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쓰게 되니까 이자가 아무리 낮거나 거의 없어도 일단 은행에 적금을 해야 됩니다. 또 예금을 묶어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그나마. 그리고 어딘가 또 쓸 일이 생기면 그 돈을 꺼내서 사용을 해야죠. 그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그 1점 몇 프로 이율보다 높은 이율 꼭 해야 됩니다.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의 소득의 전체 소득 비중 중에 불로소득, 이자 소득도 불로소득이고요, 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도 불로소득이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임대 소득 또는 자본소득, 그러니까 사고 팔아서 생기는 자본소득, 그것도 불로소득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았잖아요. 일을 크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불로소득인데, 그 항목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로소득은 아마 이자 소득일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은.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은행에 예적금으로 받는 이자에 대한 불로소득도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가장 최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소비와 지출이 거의 1대1 똑같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높은 사람도 있죠. 카드 사용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왜냐면 한 달에 200을 번다면 지출은 200 이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카드에서 그걸 메꾸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지출을 통제하는 것인데, 지출을 통제한다는 거는 적금밖에 없어요. 매달 은행에다가 돈을 일정금을 넣어두는 거. 그래야 그 원금이 어떤 이자를 만들어내고, 그 이자가 불로소득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모으기 중에 가장 좋은 건 적금이고, 그 적금에서 약간의 이자가 생기는 거는 큰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자기 소득에 불로소득이 한 0. 몇 프로 생기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또 원금이 쌓이고 쌓여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됐든 부동산 뭔가 됐든 투자해서 불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불로소득을 높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죠. 하지만 그걸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약간의 고통이 따르죠. 약간의 고통이에요. 그 약간의 고통은 자기의 전체 지출 중에 일정 부분을 좀 지출을 줄여가면서 그 돈을 모아야 돼요. 적금으로. 그렇게 해서 불로소득으로 높이는 비중을, 불로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